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애틀란타가 드디어 월드시리즈에 진출을 했죠. 무려 22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건데 애틀란타 팬으로서 오랜 기다림이 끝나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이번 시즌 애틀란타는 어떻게 해서 월드시리즈에 진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려고 해요. 이번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빛 LA, 타도 LA의 선봉장에 선 두 팀이 샌디에고와 애틀란타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NLCS에서 7차전까지 간 끝에 다저스에게 진 애틀란타나 지난 오프시즌 때 선수 보강을 많이 한 샌디에고가 가장 근접한 팀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시즌이 시작하고 나니까 애틀란타는 4연패로 시즌을 시작했고요.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5월까지는 최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시즌 초에는 오히려 샌디에고가 빛 LA에 더 근접해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즌 막판으로 들어서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잘하는 팀이 진짜 잘하는 팀이다라는 걸 애틀란타가 증명을 했고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첫 세 달 동안 굉장히 잘하다가 마지막 두 달에 추락을 거듭하면서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하지 못했는데요. 애틀란타는 이번 시즌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애틀란타가 이번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되면서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5할 승률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격차가 플러스 1이 한 번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긴 경기를 치른 팀이 됐어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는 이번 시즌 111경기 동안 단 한 경기에서도 플러스 1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에는 굉장히 큰 굴곡을 겪었습니다. 시즌 시작하자마자 4연패로 시즌을 시작했고요. 특히나 라이벌인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3연패 수입을 당하면서 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시즌을 시작한 애틀란타는요, 2주 후에 올스타전이 취소되는 또 아픔을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애틀란타에서 올스타전을 취소하고 덴버에서 올스타전을 개최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서 애틀란타 선수단으로서는 약간은 사기가 꺾이는 일들이 시즌 초에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4일 마르셀 오스나가 부상으로 팀 전력에서 이탈을 하고요. 일주일 뒤인 5월 31일에는 가정폭력으로 고소가 되면서 마르셀 오스나는 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남은 시즌을 법정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애틀란타의 부르는 끝나지 않고요. 6월에는 그토록 기다렸던 에이스 소로카의 컴백이 무산되는데요. 소로카는 돌아오고 나서 얼마 뒤에 다시 다쳤었던 아킬레스건 부상이 재발하면서 아킬레스건을 두 번 다치게 되면서 시즌 아웃이 되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팀의 중심인 아쿠냐 주니어가 ACL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일들만 일어났던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4월, 5월에는 2할 2푼 7리, 2할 3푼 5리로 굉장히 부진했던 알비스가 6월부터 반등을 시작했고 지난 시즌 MVP인 프리먼 역시 6월 중순부터 성적이 점점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팬들이 3년째 기다리고 있는 오스틴 라일리 역시 7월에 성적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후반기만 놓고 보면은 MVP도 노려볼 만한 그런 성적을 거뒀어요. 이렇게 알비스, 프리먼, 그리고 라일리의 성적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오스나나 아쿠냐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애틀란타는 계속 5할 언저리에 성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틀란타 프론트의 리더인 AA가 나서게 됩니다. AA 같은 경우는 2015년에 토론토에 있을 때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토론토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1위인 양키스의 6경기 뒤진 3위였어요. 그래서 토론토가 플레이오프를 나갈 수 있냐 없냐 이야기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AA는 고 버튼을 누릅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끝나기 전 마지막 3일 동안 12명을 내주고 5명을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하는데요. 7월 28일에 호세 레예스와 미구엘 카스트로가 포함된 4명을 콜로라도에 내주고 콜로라도에서 라트로이 호킨스와 툴로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매스 보이드와 노리스가 포함된 3명의 투수 유망주를 내주고 프라이스를 디트로이트로부터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2건의 트레이드를 성사시키는데요. 3명을 내주고 시애틀에서 마크로를 데려오고 2명을 내주고 필라델피아에서 벤 르비어를 데려옵니다. 이렇게 AA는 2015년에도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1위와 6경기 차이가 나는 지구 3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트레이드를 성공시키면서 아직은 시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선수단에게도 주고 그리고 리그에게도 주게 됩니다. 이번 시즌 역시 아쿠냐 이탈 소식이 있고 나서 많은 애틀란타 팬들이 이번 시즌은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시점에 AA는 다시 한번 고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AA는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트레이드를 하는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다른 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주고 싶은 선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그 팀이 필요한 것보다 한두 선수 정도 더 내주더라도 자신이 필요한 선수를 가져오는 걸로 유명한데요. 우선 7월 15일에 시즌을 포기한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브라이스 볼이라는 마이너리그 한 명을 내주고 작 피터슨을 데려옵니다. 이게 1대1 트레이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카고 컵스로서는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트레이드였다기보다는 작 피터슨에게 주는 남아있는 연봉을 포기하는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AA는 이 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브라이스 볼만 내주고서 작 피터슨을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트레이드 4건을 성사시키는데요. 브라이스 윌슨과 마이너리거 한 명을 내주고 피츠버그로부터 불펜 투수인 리차드 로드리게스를 데려오고요. 마이너리그 한 명을 내주고 캔자시티로부터 솔레어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애틀란타에서 뛰었지만 재계약을 안 하면서 마이애미로 갔던 듀바를 다시 데려옵니다. 포수가 필요했던 마이애미에게 알렉스 잭슨을 내주고 듀바를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성사시킵니다. 마지막 트레이드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인데요. 클리블랜드에게 산도바를 내어주고 에디 로사리오를 데려옵니다. 클리블랜드 역시 시카고 컵스처럼 시즌을 이미 포기했었고 산도발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에디 로사리오의 남은 시즌 연봉을 내줄 팀을 찾고 있었고 여기에 AA가 산도발을 내어주고 로사리오를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성사시키게 됩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 시점까지 1위인 뉴욕 매츠와 5경기 차였던 애틀란타는요. 8월, 9월 그리고 10월까지 트레이드 데드라인 후부터 시즌이 끝나는 시점까지 36승 19패라는 리그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솔레어, 로사리오, 작 피터슨과 같은 선수들이 곳곳에서 활약을 해주면서 애틀란타의 시즌은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 애틀란타는 불펜의 힘으로 플레이오프에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시즌 초에는 애틀란타의 불펜이 굉장히 부진을 거듭하면서 연장전이라든지 아니면 1, 2점 차 승부에서 많은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고 나서 리차드 로드리게스까지 불펜에 보강이 된 다음에 애틀란타에 있던 불펜 투수들이 시즌의 대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3달 동안 평균 자책점이 거의 4점대에 육박했던 윌 스미스는요. 8월, 9월 평균 자책점 1.38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책 역시 전반기에는 평균 자책점 3.31에 윕이 1.439였는데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평균 자책점 1.78에 윕이 0.789를 기록하면서 전반기의 마책과 후반기의 마책은 전혀 다른 투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 작년에 큰 활약을 해줬지만 이번 시즌에 널뛰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틀란타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민터 역시 8월, 9월 들어서면서부터 더 이상 실점을 많이 하지 않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애틀란타의 불펜은 드디어 8월, 9월에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트레이드를 데려온 타자들이 타선에서 활약을 해주고 그리고 프리먼, 라일리, 알비스, 스완슨과 같은 원래 애틀란타에 있던 선수들 역시 성적의 반등을 이뤄내면서 애틀란타가 8월, 9월, 10월에 리그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하려면 운도 따라야 된다, 기운도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디비전 시리즈 4차전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디비전 시리즈 4차전 애틀란타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4회 말 애틀란타 공격에서 미러키의 3루수인 우리아스가 땅에 한번 떨어진 공을 잡습니다. 근데 이게 아웃 판정이 나고 애틀란타가 리뷰를 요청하고 리뷰를 했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이상한 대답이 들려오죠. 땅에 떨어졌던 공이 다시 글러브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리뷰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다. 리뷰 요청에 대해서는 파울볼이 그물을 터치했는지만 리뷰를 했다. 파울볼은 그물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웃이다. 라는 정말 알 듯 모를 듯한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면서 애틀란타 팬들을 분노하게 하고 오히려 그 상황이 애틀란타 선수들로 하여금 각성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파울 타구가 아웃이 된 다음에 이어진 공격에서 2사 말루에 나온 로사리오는 안타를 치면서 경기를 2대2 동점으로 만드는데요. 바로 이 경기 2타석에서부터 흐름을 탄 로사리오는 다저스와의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갔고 5할이 넘는 타율을 챔피언십에서 기록하면서 다저스를 상대로 시리즈를 승리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NLCS는 참 이상한 시리즈긴 했어요. 왜냐면은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아스, 뷰러, 슈어저가 나온 경기에서 졌고요.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몰튼, 맥스 프리드가 나온 경기에서 졌습니다. 양팀 모두 팀에서 자랑하는 에이스급 선발 투수를 낸 경기에서는 지고 나머지 경기에서 이기는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인 시리즈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애틀란타가 월드 시리즈에서는 휴스턴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리고 휴스턴은 애틀란타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월드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월드 시리즈 재밌게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스포츠 큐브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